오늘은 손절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이 중요하다고 늘 듣잖아요. 유튜버들도 이제 손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거든요. 결국 손절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손절이 계속 되다 보면, 무분별하게 손절하다 보면 그게 손실 누적돼서 결국엔 깡통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절하라고 해서 열심히 손절을 하고 있는데 왜 계속 계좌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건지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이 잘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손절하는 그 시점에서 이 추세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추세 파악이. 이 주가가 위를 향하는지 아래를 향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 첫 번째가 이평선이잖아요. 이평선. 근데 이평선 역배열에서 주식을 뭐 산다든지, 이평선이 정배열이 돼 있는데 조금 내렸다고 해가지고 손절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뭐 결과는 확률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 주식이, 이 종목이 결국엔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 흔들리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손절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낮은 가격에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낮은 데서 오히려 사고 높은 데서 파는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논리인데, 우리는 항상 높은 데서 살려고 그러고 낮은 데서는 또 던져줘요. 누가 좀 싸게 사가세요 하면서 이게 던져주는 거예요. 자선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공포로 몰아넣음으로써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던지게끔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죠. 그런 걸 잘 간파를 해야죠. 그리고 손절을 이제 무분별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돈이 이게 필요 없는 돈이 아니에요. 당장 써야 될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 수익을 내고 뭐 한 달 내에 빼야 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추세고 나발이고 뭐 필요 없고 그냥 일단 그 현금을 빼야 되니까. 그런 게 누적이 되면은 몇 천만 원은 우습게 그냥 손실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뭐 주식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돈을 뭐 언젠가는 써야겠죠. 쓰더라도 내가 이걸 예치해 놓을 수 있는 기간, 주식 예수금으로 예치를 해 놓을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적금처럼. 뭐 적금은 뭐 소액이든 고액이든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식은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호주에 있는 돈을 그냥 넣고서 수익 안 나면 그냥 뭐 손절해버리고. 그게 이제 잘못된 손절이죠. 네 번째는 이제 손절에는 원래 기준 자체가 없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뭐 누구는 1%, 누구는 뭐 3%, 누구는 5%, 뭐 누구는 뭐 몇십만 원 기준을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자기의 어떤 오랫동안 매매 습관, 자기가 들여온 매매 습관에서의 그냥 자기 주관적 기준일 뿐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반토막이 낮다가도 그냥 뭐 2배, 3배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경우의 수는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대부분 이 계획되지 않은 손절을 반복을 해요. 내가 뭐 한 달 동안 이걸 지켜보고서 몇 프로 이상 오르면 팔겠다, 이런 계획을 대부분 안 세우고 그 매수하는 그 시점, 그 순간의 어떤 느낌, 차트의 모양만 보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종합적으로 어떤 뭐 가설을 세워가지고 어떤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본다든지 그런 좀 뭐랄까 신중함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계속 떨어지는 걸 가만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인물은 이 전원주 선생님이죠. 전원주 씨. 제가 봤을 때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더 할 거예요. 내가 전원주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 전원주보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원주보다 주식으로 많이 벌지 못했잖아요. 그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를 20년을 보유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유가 가능한가요, 이게? 요거는 정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입할 때 부동산 가격이 약간 뭐 떨어졌다 해가지고 막 급하게 손절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주식은 이제 이게 컴퓨터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요, 매수랑 매도가. 주식 뭐 1억 원을 매수를 한다고 쳐요. 그럼 무슨 뭐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물론 이제 뭐 전자계약서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 거겠지만,
계약서를 뭐 직접 우리가 작성을 하고 매수를 하지가 않잖아요. 버튼 하나로 쉽게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손절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수익이 난다라는 확신. 요게 주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대신 그 언젠가라는 그 믿음을 내가 이 종목에 가지려면 그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겠죠.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장기간 기다림이 가능해요. 그럼 뭐 버핏도 그렇고 아까 뭐 전원주 씨도 그렇고 이미 증명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단타를 쳐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냈다라는 거를 증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증명한 사람보다 그거 증명하려다가 부러진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럼 어느 쪽에 확률이 더 높습니까? 주식을 장기로 갖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이 났어요. 물론 뭐 상폐가 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상폐된 케이스보다는 장기 수익이 컸던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근데 이 기다림을 방해하는 거는 뭐냐? 결국엔 오직 하나죠. 바로 욕심이에요. 근데 주식은 그냥 뭐 횡보하거나 뭐 지지부진하거나 좀 떨어지고 있는데 남들은 그냥 막 급등주 잡아가지고 막 200%, 300%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거기 이제 탑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반토막 나고. 이게 욕심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죠. 욕심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손절도 자기만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손절하면 결국엔 뭐 손실 누적이고 깡통이고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연구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약간 멍청해 보이는 게 가장 훌륭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